오히려 운전자가 운전의 재미를 느끼지만,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BMW 디자이너 총괄이 한 얘기가 저는 딱 들어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거리를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장거리를 편안하게 달리지만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컨셉트에 딱 맞는 차가 이 5 시리즈 그리고 M60i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배터리 용량도 충분하게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인증받은 주행거리보다는 좀 더 길게 장거리를 달릴 수 있고, 그리고 출력도 더 높여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운전자가 원하면 빠르게 달릴 수도 있고, 이렇게 덩치가 큰 그리고 무거운 세단이지만 코너에서도 즐거움을 즐길 수 있게끔 잘 조율된 하체 세팅까지, 이게 5 시리즈만의 특징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터PD 정원주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조수석 앉아 있었고 옆에 이제 남현수 기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왔는데요, 페달감이 아직 적응이 조금 덜 됐어요. 지금 이제 효율 모드로 하니까 야, 그래도 힘이 있죠? 힘이 있다. 토크가 80이 넘잖아요. 빠따가 있는 차입니다. 사실 이제 i5 같은 경우는 신형은 아니지, 얘는 처음이지. 그렇죠. 완전 새롭게 출시된 차입니다. 처음으로 5 시리즈 전기차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5 시리즈 전체로 보면은 8세대 모델인데요. 앞에도 i5 M60이 지금 서 있는데, 이번에 5 시리즈 외관 디자인 변경된 사항이 앞은 그나마 좀 이전과 비슷하게 바뀌고, 이전보다 오히려 좀 굴곡이 많아지면서 보닛이라든지 그 헤드라이트라든지 더 남성적으로 좀 바뀐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 앞모습만 보면은 기존 BMW에 익숙하셨던 분들이라면 앞모습만 보면 아, 이 차는 BMW구나. 그리고 아이코닉 글로우가 들어갔잖아요. 그릴에 이제 빛나는. 그래서 그 모습만 보면은 아, 이 차는 신형 BMW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뒷모습을 보면 좀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뒷모습은 기존에 저희가 알던 BMW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맞아요. 지금 앞에도 있는데 리어램프가 예전과는 확연히 다르죠. 맞아요. 그리고 저 i5 로고도 좀 가까이서 그런가 되게 좀 큰 느낌이 든다. 그리고 측면에도 저 스필러 쪽에 숫자 5가 또 이제 쓰여져 있고, 후면부 디자인 다시 얘기 들어와서 아까 전에 이제 BMW 디자인 총괄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셨잖아요. 뒷모습 바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뒷범퍼 형상을 위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역동성을 느끼게 해주겠다. 뒷모습은 조금 차가 작아 보이는 느낌이 좀 있는데 실제로는 차가 엄청 커졌습니다. 맞아요. 전장, 뭐 전폭, 전구 다 커졌죠. 휠베이스도 커지고. 이 차의 전장을 제가 살펴보니까 5m가 넘더라고요. 와. 그 모습 보면서 와, 이거 플래그십 세단이 됐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전전 세대 7 시리즈 롱휠 베이스 말고 그 짧은 숏바디 크기보다 크다고 해요. 길이가. 자, 그리고 또 여기 계기판 안에서도 증강현실로 이렇게 화살표로 오른쪽으로 가라고 스팟으로 안내를 해주고 있고요. 어쨌든 차량 크기가 커진 거는 또 국내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긴 하죠.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같은 급의 차 중에서 큰 차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이 5 시리즈도 상대적으로 사실 후륜구동 기반의 세단이다 보니까 2열 공간이 다른 전륜구동 베이스 세단에 비해서는 좀 좁았잖아요. 근데 이 전장도 늘리고 휠베이스도 늘리다 보니까 2열도 꽤 넓어졌어요. 자, 그리고 또 특이할 만한 사항이 이 5 시리즈 신형이 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출시가 됐다고. 저는 그 사실이 진짜 놀라웠거든요. 근데 그도 그럴만한 게 이 5 시리즈,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전 세대 7세대 5 시리즈의 판매량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1등이었대요. 아, 진짜? 중국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나. 그리고 파워트레인 라인업도 보면은 그냥 딱 한 종 갖고 들어온 게 아니라 내연기관도 520i, 530i, 523D, 그리고 i5도 40 모델을 가지고 들어오고, 그리고 고성능 M60까지 다 들고 들어왔다라는 게 이 고객들을 얼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BMW가 얘기하는 이 신형 5 시리즈 전체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독보적인 디자인. 일단 디자인에 대해서는 짧게나마 얘기를 했는데요. 디자인 사실 취향의 영역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저도 아마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뒷모습은 살짝 아직 좀 레이징이 필요한
그런 타이밍 같아요. 사진으로 이 5 시리즈를 처음 접했잖아요. 신형 5 시리즈를. 그쵸. 모두가 다 그랬듯이. 근데 처음에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실물로 봤을 때 괜찮네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 그리고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세 가지를 다 두고 봤을 때 제 취향에서는 앞모습보다는 옆모습이 가장 멋지지 않았나, 멋진 느낌이 들었다라는 부분은 딱 옆모습이었던 것 같고, 뒷모습은 살짝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앞모습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앞모습이 그릴이 커지고 헤드램프의 형상도 바뀌긴 했지만 이 차는 멀리서 봐도 BMW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느낌이지만 아직은 적응은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실내 공간이 꽤 만족도가 높은데, 특히 이 차가 M60 모델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럭셔리하면서 스포티한 느낌을 잘 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카본도 그렇고, 맞아요. 지금 여기가 밝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인터랙티브 바? 정말 이런 색깔이 단색으로 표현된 게 아니고 멀티컬러로 되는데, 또 이런 표면도 이렇게 만졌을 때는 평평합니다. 근데 이 안에 굴곡 있는 것처럼 마치 보석처럼 이렇게 잘 디자인해서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벤츠의 그 무드 조명과는 또 확실히 결을 달리하는 그런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레버도 이렇게 짧게, 커브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아까 그 디자이너분 말씀에 따르면 일자로 반듯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커브드를 선택한 이유가 조금 더 안락하게 감싸 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비건 시트 소재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지금 타고 있는 M60 같은 경우, 그리고 330i 이상부터는 메리노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포티함과 편안함이 공존하는 주행 성능을 특징적인 요소로 BMW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까 올 때는 좀 달렸는데 지금 몇 시야? 4시 44분 막히는 시간대라 약간 스포티함은 나중에 좀 개별 시승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맞닥뜨리게 될 이렇게 막히는 구간에서는 어떤지. 근데 저희가 아까 전에 경험을 해봤잖아요. 스포츠 모드로도 바꿔보고, 그리고 이피션트 모드랑 아까 전에 마이 모드를 통해서 퍼스널, 이피션트, 그리고 스포츠 이 세 가지 모드를 다 경험을 해봤는데, 각 모드마다 차이는 확실하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M자가 붙어 있어가지고 이 BMW의 M 하면은 저희 머릿속에는 굉장히 딱딱하고 불편하고, 이거는 좀 어른들 모시고 다니면 욕먹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델이잖아요, M은. 근데 실제로 저희가 몰아보니까 M이라는 그 배지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편안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차였던 것 같아요. 댐핑 값 조절에 따라서 이런 느껴지는 체감되는 이런 승차감이 꽤 많이 바뀌어요. 댐핑을 컴포트로 하면은 상당히 좀 보들보들한 그런 정말 편안한 승차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댐핑을 다시 스포츠로 바꾸면은 도돌도돌한 약간 노면의 정보들을 운전자에게 전달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행 모드 같은 경우는 따로 버튼이 처음엔 찾기가 어려웠는데, 이 마이 모드를 눌러가지고 이 화면에서 이렇게 이런 모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로 바꾸면은 이 사이드 서포트도 이렇게 몸을 잡아주고요. 똑같은 담력에도 이렇게 차가 움직이는 거동성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세부적인 화면으로 들어가면은 구동 장치, 주행 다이내믹, 스티어링, 댐핑, 등받이 등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설정을 바꿀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막히는 길에서는 이피션트가 더 편안한데, 지금 이 사운드를 잠깐 들어보려고, 이 가상 사운드가 최근에 전기차들은 보통 다 넣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당히 볼륨 자체가 꽤 크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보면은 이 퍼스널 스포츠 이피션트는 우리가 익숙한 노멀 스포츠 에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 익스프레시브부터 릴렉스 이렇게 이어지는 데는 이제 무드 큐레이터라고 해가지고 BMW만의 특화 기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이 이 차량의 승차감인데요. 편안함과 역동성을 정말 자기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정숙성도 상당히 높은데요. 앞쪽에 풍절음이라든지 또 하부소음 모두 잘 잡아주고 있는, 억제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아까 전에 저희가 달려봤잖아요. 조금 빠른 속도로 달렸을 때도 이거 진짜 속도감이 안 느껴진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풍절음을 정말 잘 막아놨거든요. 외부와 약간은 단절된 듯한 느낌까지도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달리면은 이렇게 막히는 구간을 가도 승차감뿐만 아니라 이런 조작의 편의성도 상당히 좋은 게, 차가 그렇게 작은 차가 아닌데도 가속 페달의 반응, 또 이 刹车기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브레이크 페달의 반응, 또 스티어링 반응 모두 상당히 직관적으로 운전자의 의도대로 꽤나 편안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40 모델은 싱글 모터를 사용을 하고 60은 이제 듀얼 모터잖아요. 그래서 40 모델은 뒷차축에만 전기 모터 하나가 들어가고 60은 앞차축에 하나, 뒷차축에 하나 이렇게 해서 듀얼 모터 시스템인데 출력도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최대 토크도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나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 가속 시간도 거의 절반으로 줄여놨어요. 40 모델만 타더라도 저는 전혀 불만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 모델도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6초 만에 도달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난 더 강력한 성능을 필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60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터리는 81.2kWh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주행 가는 거리가 사실 WLTP에는 거의 500km의 주행 거리를 가졌지만 이제 국내로 들어오면 깎이잖아요, 다들. 그렇죠. M690 같은 경우에는 361km의 주행 가는 거리를 국내 인증받았는데요. 전비가 3.8이라고 했나요, 복합? 예. 근데 실제로는 아까 현수 기자가 타고 왔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실제로는 전비가 상당히 높이 찍히더라고요. 81.2kWh라는 용량은 사실 작은 용량은 아닌데 작지 않은 용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어떻게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주행 가는 거리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것 같거든요. 자, 이 차 최고 출력이 601마력, 최대 토크가 81.1인데요. 사실 일상적인 영역에서는 너무나 넘친다는 표현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사실 그렇게 크게 필요 없는 수치입니다. 다 쓰지도 못할 정도의 출력이죠. 이드라이브 40 같은 경우에는 최고 출력이 340마력, 최대 토크가 40.8인데요. 최대 토크가 이제 내연기관 모델들과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차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기 싫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높은 출력, 정말 역동적인 스포츠성, 거기다 안락한 승차감, 거기다 고급스러운 소재, 특히 이 M60 같은 경우에는 또 전용의 이런 디자인 요소들도 많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사운드 시스템도 바우스앤 윌킨스고 딱 진짜 앉으면은 프리미엄 전기차구나. 맞아요. 그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M60의 전반적인 주행 성능이 심지어 이전 세대 M5에 근접한 수치를 기록한다고 하는데요. 맞다, 아이드라이브도 8.5로 맞아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그리고 게임도 넣어놨잖아요. 맞아요. 아까 전에 그 되게 재밌는 게 이 보통 게임을 하면 이 패드를 사잖아요.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을 사면 이 패드도 같이 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안에 게임이 들어있는데 이 패드 별도의 패드를 구매하지 않고 내 핸드폰이 패드가 되는, 그냥 여기 안에 있는 QR을 딱 찍으면 갑자기 내 핸드폰 패드가 되는,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터널로 들어오니까 이런 인터랙티브 바 컬러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데, 와, 여기 도어 트림까지 이게 단순히 심미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인터랙티브, 이제 운전자의 조작이나 그런 주변 환경에 반응해서 이런 컬러가 바뀌고 정보를 운전자에게 전달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행 모드를 바꾸면, 근데 이 상태에서 이게 전 멋있더라고요. 이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사실 M의 상징이잖아요. 또 스티어링 휠 왼쪽에는 부스트 레버가 있는데요. 와, 이 차 되게 생각외로 겉모습과 달리게 신경질적인 차예요. 가속 페달의 반응이 정말 팽팽한 실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정말 세밀하게 조절을 해야 돼요. 차 성격에 맞게 스티어링도 상당히 두툼하게, 위에는 레드 포인트도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깎인 D컷 타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멈춰 있는 김에 하는 얘기인데, 처음에는 여기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2개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여기도 2개나 있는데 이게 왼쪽만 있습니다. 오른쪽은 그냥 스마트폰 단이에요. 자, 지금 들리시죠? 이 가상 사운드가, 와. 네, 이번 시간에는 또 2인 1차여가지고 아무래도 이런 시간이라든지 조금 더 이 차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긴 했는데요. 아까 현수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 파워트레인이 정말 다양하게 520i, 530i, 523D, 그리고 전기차 i5 같은 경우도 240 드라이브, 또 M60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선택지를 제공하는데도 그 중에서도 이 5 시리즈 최초의 전기차인 만큼, 거기다 M60 앞에 M을 붙인 만큼 이 차량에 더 눈길이 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첨단 사양들로 치장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무엇보다 이런
BMW 고유의 주행의 즐거움을 여전히 잊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모터 PD 정원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